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시죠. 박찬대 대표 모시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의 향후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선도 축하드리고 네. 원내대표도 축하드리고 저희 그러게요. 스튜디오에는 첫 출연이세요. 예. 예. 안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는데 너무 네. 바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오, 예, 네.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예,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 남짓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기대를 가져주신 것 같아요. 개혁하는 실천하는 개헌국회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제1기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 실천하는 개혁국회.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뭐 오늘 1년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경제 분야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다 오셨습니까? 예, 뭐 모두 발언 받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 문답하는 거 조금 들어봤는데 네.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였고요. 너무 실망스러웠고 예.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 원내대표실에서 모든 의원들 같이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장을? 오늘 저기 정책조정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요. 네. 정책위 의장, 예. 그다음에 수석 부의장, 예.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단 22명, 네. 1명 예. 개혁기동대. 개혁기동대. 네, 예. 아침 회의 마치자마자 예. 바로 이어가지고 10시 기자회견에 모두 예. 발언을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문답을 듣다가 네. 이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모두가 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뭐 너무 실망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지금 이분이 총선 대패를 하고 나서 예. 그때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네. 국정기조의 방향은 맞았으나 예.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네. 역시 국민이 소통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예.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한반도의 평화도 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 예. 국격이 정말 추락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 예. 이해 부족? 예. 이해 부족이 아니라 이해가 없으셔요. 부족이 아니라 없다. 네. 인식이 잘못돼 있을까요? 잘못됐다기보다 예. 그냥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인식이.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왜 했나 도대체 이렇게 하려면 네.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가졌지만 예. 그래서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전혀 내용이 네. 없는 부분이었다. 네. 저희가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네. 있겠냐. 예. 예. 핵심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 특검 아니에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네.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전혀 예. 언급이 없었거든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아. 경제 분야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분야 질문에서 경제 지표가 좋다,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예, 뭐 금융투자업계 밸류업위에서 다른 혜택 많이 바라고 있는데 뭐 할 거냐, 뭐 이런 질문, 세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네. 아니 국회 최대 네. 정당의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네. 인터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기자분들께서 질문도 안 하는 거 이거죠. 자연스럽게 마음껏 질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네.
하여간 뭐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예, 어떤 기자가 어느 질문을 할지 네. 혹시라도 또 저희 방송 보다가 또 야 이것 좀 물어봐 이렇게 선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번이 사실은 그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실 시험대에 오른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정부가 그 문을 닫느냐 아니면 이 정부가 지속 가능하냐 그 결판에 서 있다라고 다들 이제 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모두 발언이나 지금까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을 볼 때 일단 특검은 불수용이고요. 그냥 뭐 협조하겠다.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다 하고 미진하고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다면 그때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도 문재인 전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검찰총장 당신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뭘 충분히 조사를 합니까? 공범들은 다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네. 판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 번도 뭐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예. 뭐 압수수색은커녕 예. 누가 봐도 내론 안 부리고 자기 편은 있는 죄도 덮어주고 정적들 네. 또는 상대편은 네.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 같은 여러 가지 행패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계속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충격적인 영상들 네. 보면요, 이거 뭐 검사가 아니라 그냥 깡패 집단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네. 정치와 결탁되어 있는 네.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정말 정의의 편에서 네.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있는 검찰 조직 전체를 망치고 있다. 네. 한계점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화영 수사권 남겨놔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초선 때도 그다음에 재선 3선 넘어오면서 네. 검찰 개혁 법안이 나올 때 심지어 권성동 네. 법사위원장조차도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권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대범죄 6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 네. 시행령 고쳐가지고 무소불위에 그렇습니다.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뭐 수사권을 예. 검찰에 넘길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검사 조직 전체를 망쳐먹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 몇 명이 실제로 전체 검찰 조직을 망쳐먹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꾸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 문 닫을 수도 있겠네요. 뭐 기소총으로 전락하겠죠. 기소청. 네, 예. 검찰총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기소청장이나 기소청장, 또는 검찰청장이나 검찰청장. 예, 너무나 많은 사실은 예. 권세를 줬죠. 그러니까요. 검사장이면 다 차관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있고 네. 그 밑에 법무부 차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청이 하나인 검찰총장 밑에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니 예. 너무나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받은 권한이 크면 받은 책임도 막중해야 될 텐데 네. 요새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불법 수사, 네. 그다음에 뭐 증거를 막 조작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네. 증언도 막 유도하고 네. 외워서 하라 그러고 피의자하고의 네. 막 이성관계를 네. 맺기도 하고 부적절한 관계.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서 보자면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막 검찰청 안에서 연어하고 소주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점수를 주자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점수 몇 점일까요? 기자회견 점수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시험장에 잘못 들어왔다. 네, 네, 네. 예. 아예 나가야 된다. 예, 국어 시험 보는 네. 시간인데 네. 갑자기 뭐 영어 문제를 네.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동문사답 아니냐. 네. 지금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네. 이 국정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 그래서 네. 낙제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그럼 낙제점이 몇 점이냐. 네. 그래서 60점 미만이 낙제점 아니겠는데 사실 60점도 아까운 것 같아요.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다. 지금 빵점이다. 아유, 한번 따져보세요. 민생, 예. 경제, 예. 외교, 예. 안보, 예. 평화. 예. 그다음에 정치군요. 현재 이렇게 못하죠. 예.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예. R&D 비용 4조 6천억을 아무 이유 없이 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 전혀 안 해요. 예. 아리백
때문에 예. 앞으로 수출길이 막힐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네.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예. 탄소 배출 목표 낮추고 아직도 핵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과거는 또 어때요?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영웅들을 지금 뭐 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지금 막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심판이 총선에서 나타났는데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무반응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통령 오늘 발언 내용을 좀 주로 종합을 해보면 야당의 협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치는 한술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고 언론과도 소통을 하겠긴 하는데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 탓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국정 방향은 옳은데 네.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부족해서 심판받았다고 얘기하고서도 네. 뭐가 잘못인지 잘 몰라서 그냥 써준 대로 읽는 것 아닌가. 네. 하지만 조금만 돌려서 질문을 하면 역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그 부분을 네. 늘 전 정부 탓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야당 탓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 탓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죠. 협치해야죠.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야죠. 근데 협치의 미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국정의 방향과 기조 자체를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 그 정부의 협치라는 미명으로 상권 분리파의 입법부가 아무런 정부 견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이건 역사 앞에서 무능하고 책임질 일이거든요. 네. 예, 협치해달라는 요구 하나로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없다. 네.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를 정말 바꾸겠다고 하는 진심 어린 예.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예. 또 공정과 상식을 바라고 있는 우리 국민들 앞에는 네. 최해병 특검 네.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 네. 또 민생이 어려우니 우리는 25만 원 13조를 제시했지만 네. 그거에 뭐 어떤 가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네. 재원 조달을 위해서 추경을 위해서 네. 협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바랬는데 예. 어떤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이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이미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는데요. 네. 민심은 천심입니다. 국민들한테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뻔뻔한 하나만한 기자회견을 계속했을 때 더 네. 무서운 네. 불방망이로 심판받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은 특히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잘 받쳐서 정말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 정말 만들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에게 주셨던 또 한 번의 기회를 결코 심판으로 우리도 철퇴맞지 않기 위해서는 21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22대 네. 민주당 네. 국회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협치를 강조했는데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은 이제 대치로 가는 겁니까? 협치는 저쪽에서 긍정적인 협치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협치의 미명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책임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는. 네. 네. 국회 관련해서 책임 있는 전국 운영을 해나가겠다. 네. 네. 저번에는 우리가 협치의 미명으로 법사위원회에 네. 사실 양보했는데요. 네. 법사위원장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행동으로 인해서 네. 시기를 놓친 민생 법안들, 네. 개혁 법안들, 예. 뭐 패스트 트랙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예. 1년 가까이 기다렸다가 예. 겨우 통과시키면 예.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부가 예산권, 그 다음에 집행권, 인사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거에 대한 견제 또는 입법부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부터 네.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정부 여당이 해야 된다는 관행이 있다는데 네. 그 관행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운영 책임 누가 져야 되나요? 절대적 다수당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0.73% 이긴 대선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그들이 네.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네. 우리 국민의 절반은 우리를 찍어주지 않았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죠. 예.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들을 찍어줬던 국민들조차도 지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0%의 지지율은커녕 네. 지금 20%대 지지율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을 찍어줬던 국민으로부터도 반 정도가 버림 받은 거잖아요. 네. 나는 국정규조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 이 상태라면 국민이 주신 국가를 운영하는 네. 큰 권한도 예.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 국민이 주신 큰 권한도 내려놓으라는 것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하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예. 국민이고 맞습니다. 국민이 일정한 기간은 맡겨드렸던 권한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겠지만 예. 계속적으로 태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 임계치의 순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 그때가 되면 예. 분명하게 국민이 명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는 네. 많이 하는 말이죠.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이 하는 겁니다. 네. 저는 한 국회의원 생활 이제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네. 국회의원 하고서 한 6개월쯤 경과했을 때 탄핵 정국이었어요. 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연 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네.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쫄았어요. 야당 다 합쳐야 17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하지? 예. 국회의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30명이 넘는 저쪽 당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은 명령을 했고 저는 두려웠지만 네. 사직서를 쓰고 네. 그리고 탄핵안에다가 찬성표를 눌렀는데요. 네. 저쪽 당에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소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석이 아니라 234개의 예. 찬성표를 받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가 도둑처럼 올 수도 있는데 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한테 탄핵이냐 하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예. 국정기조를 바꿔서 정말 우리 민주당이 협치할 정도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예. 인사, 예. 정책, 수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대한민국을 함께 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국민의 명령과 민심을 받들어서 네. 가열차게 싸워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뭐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조짐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열차게 싸우는 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최혜병 관련해서는 특검 거부 입장이 사실상 나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네, 아마 2일 날 의결하고 네. 화요일 날인 7일 날 송부를 네. 했다는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시간을 끌면 보름 동안 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의결 요청을 하게 되면 네. 한 22일 정도, 네, 예, 그 정도에 넘어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마지막 본회의 여는 거에 대해서 네.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예. 치열하게 다툼은 벌어질 텐데 국회의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열차게 요구할 거고 네. 결국은 열어주는 거는 이제 의장이신데 네, 지금 의장이 지금 5월 2일 날 의결을 해주셨어요. 네, 내가 볼 때는 송부 기간과 네. 재의결 요청 기간 네. 그리고 나머지 일정 전체를 봤기 때문에 네. 5월 28일까지 네. 한 번 정도의 본회의는 열어주시지 않을까. 음. 그러면 합의해서 올렸거나 상정했던 법안들에 대한 예, 처리가 예. 28일 날 같이 일어나면서 네.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에 대한 예. 거부권을 행사한 예. 재의결도 같이 출하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안 된다면 뭐 22대로 넘겨서 할 텐데 뭐 분위기가 어떻게 좀 잡히게 될까요?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의결이? 저쪽이 얼마나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예. 이탈해 주냐의 문제죠. 예. 2016년 12월 9일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예. 올라왔을 때 네. 그때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예. 저쪽에 이탈이 60명 이상 그렇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최해병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힘당의 의원들께서 네. 몇 분이 이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뭐 표결에서 뭐 기권까지 하신 분들도 계신데 네. 이건 적극적으로 가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권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이탈 중에서도 가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네. 이상 나와주시면 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우리 당에서도 예. 낙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잘 협조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 원내 대표단이 네. 대부분 초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그렇죠. 22명 중에 예, 거의 예. 대부분이 초선이죠. 수석 둘, 예. 그다음에 대표 1명 빼고는 다 초선인데 이분들이 22대 당선자인데 21대 현역들한테 네. 사실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전임 지도부의 수석들한테도 요청하고 저희 수석들하고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네. 유정의 미를 거두어 달라 요청도 해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네. 저쪽에 국민을 두려워하고 양심에 따른 표결을 하는 분들이 한 20명 이상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실현 가능성은 산술적으로는 늘 어려워요. 네. 대신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정치에는 감동이 있고 예.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22대가 되면 더 강력하게 재발의하겠다. 그러면 또 거부할 수 있느냐? 네. 또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지단한 네. 다툼과 싸움 끝에 예. 국민들의 분노의 임계치는 점점 커질 거다. 가까워져 가고 있겠죠. 그 시점은 아마 민심이 하늘에 닿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계신 분들 정말 적절하게 조언해 주시고 비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뭐 천공 스승이나 권진법사 뭐 하는 겁니까? 네. 나서야 됩니까, 그분들이? 무슨 영향력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분들이 영향력은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옳은 조언을 하는지는 잘 사실 모르겠다. 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R&D 비용 4조 6천억 왜 깎았는지 아무도 사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꺾은 거야 처갓집에게 덕을 볼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경제적 유인이 예. 있잖아요. 예. 국민의 복리보다 처갓집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R&D 비용 깎은 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게 2,000명. 예. 왜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려고 했을까? 예. 네, 그것도 무슨 뭐 이해가 숫자하고 연결된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예.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좀 네. 황당한 정책 제안들이 설명되는 방법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고 네. 과학적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걱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영수회담 후폭풍이 좀 파장이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대통령실도 민주당도 둘 다 이제 부인은 하고 있지만 함성득, 이명백 두 교수님이 빨간 넥타이, 파란 넥타이 각각 메고 한국일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명백 교수가 동아일보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얘기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예, 여권의 네. 재편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좀 견제가 될 만한 사람은 뭐 안 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 이름도 거명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실제로 며칠 있다 하더라. 누가 대통령이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얽힌 좀 뒷얘기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위전략회의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대표님 앉아 계셔서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네. 그랬더니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황당하죠. 저희가 알기로는 영수회담 제안 들어온 거는 예, 알았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접촉과 예. 했던 거는 천준호 실장만이 관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또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다수당의 당대표가 네.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밖에 새는 것 자체가 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표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저도 영수회담의 의제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천준호 실장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은 알았는데 의제 조율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의제 없이 그냥 가자 네, 네. 해서 사실 종이에 메모한 것을 전달하고서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뭐 사실 일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은 되는데요. 네. 아무튼 좀 묘하긴 합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데 네. 픽션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맥벽 교수가 또 나중에 추후 인터뷰까지 직접 하셔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명백 교수가 뭐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기자들에게 확인해 줬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어떤 소설은 네. 정말 저기 다큐 같을 때도 있어요. 그 이명백 교수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네. 인생 이력을 생각해 보면 그 어쨌든 진보의 명망 있는 네, 그 정치학자로서 상당한 명예가 있으신 분인데 그러게. 그런 분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내셨을까요? 글쎄요, 뭐 나누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교감이 돼서 소통되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네. 사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니까 제가 전혀 네. 뭐 드릴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말을 비선이라는 거를 많이 넣는데 비선 그러면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뭐 네. 최순실 예, 예. 뭐 이런 국정농단. 예 그다음에 뭐 천공스승과 건진법사 이런 네. 비선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비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 우리 민주당한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저쪽 예. 당에 익숙하고 예. 비선이라 그러면 그쪽의 행태라든가 예.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극적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체로 합리적 거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꼭두각시 설 거라면 그런 총리 추천하지 않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뭐 비서실장 뭐 이런 거 뭐 알아서 하시라 그걸 왜 물어보냐 뭐 이제 이런 거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있음직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평소에 말씀하고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 이제 지론? 지론이라기보다 네. 우리 당에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뭐 원톱이잖아요. 당분간 이재명 대표를 말고 민주당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주제로 갑자기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8월 말로 종료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 네, 네. 그냥 그만두게 놔둘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요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연임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대표가 어떤 의중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좀 알아요. 대표는 연임설은 확실히 안다. 요 설에 대해서는 네. 알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뭐 영수회담 전후에 비선과 관련된 사전 조율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고요. 네. 연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 아직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고민은 되겠죠. 예.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그 시점까지만 해도 네. 이재명 대표 임기가 8월 말에 끝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서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네. 많은 기간이 이재명 대표랑 맞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4년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 첫 1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중에 4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만약에 저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패스트 트랙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처음에 런칭이 어렵지. 네. 그다음부터는 그냥 스케줄에 따라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월 말로 종료되는 이재명 지도부 그때까지 내가 원내 대표로서 네. 강력한 투톱 체제를 만들어서 정말 실천하는 개혁국회 만들겠다고 예. 하는 의지가 거기 있었던 거고요. 예. 빠르게 실천하겠다. 예. 그래서 뭐 몽골 기병대 얘기도 했고 지금은 그래서 개혁 기동대 개혁 얘기도 기동대. 나오게 된 거죠. 예. 뭐 여기 우리 저기 뭐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니까 예.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찬대, 원대, 네. 기동대 이렇게 대대대 그래서 예. 기동단이라는 이름을 짓자는 말도 예. 있었는데 예. 강력하게 제가 영향력을 미쳐서 예. 기동대로 바꾸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주변에 아니 내가 연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건 사실인가요? 아마 주변에 묻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을 가장
가장 가까이 있는 저한테 안 물어보셨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뭐 주변 다 물어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가혹한 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오늘부터 병가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뭐 말씀을 안 해주시네. 근데 치료가 가능하대요. 뭐 어떤 건지는 위중한 것은 아니죠. 치료 안 하면 안 좋겠죠. 대표하고 저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21년 7월 1일 날 네. 우리 대선 캠프에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 합류를 해서 그 다음에 네. 우리가 3월 9일 날 네.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못한 실패의 경험이 있죠. 3월 9일 날 그리고 딱 두 달 있다 5월 8일 날 22년 5월 8일 날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고 어버이날이고 주일이었어요. 11시에 예. 개양 오전 을에 11시? 네, 예. 보궐선거에 등장하셨거든요. 갑자기 저를 오라고 하더니 사회를 예. 시키셔가지고 예. 그때 둘이 나란히 섰던 기억이 있어요. 예. 22년 5월 8일 날. 예. 그게 그 유명한 개양산에서 사실은 복귀 네.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예. 제가 원내 5월 8일이었네. 예, 어제가 5월 8일이었어요. 예. 어버이날이었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내대표로 금요일 날 선출되고 가진 첫 최고위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원내대표로서 당대표 이재명 옆에 딱 서 있는데 네. 두 장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22년 5월 8일은 예. 실패를 딛고 예. 아픔을 가진 상태에서 복귀하던 날이었고 예. 그때는 후보자와 예. 사회를 보는 의원으로서 옆에 예. 섰는데 네. 2년이 딱 경과한 오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네. 같이 섰어요. 좀 의미가 좀 깊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은 예. 모르지만 네. 아마 개인적인 소욕과 아니면 의무사항에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 잔이 나한테서 피해지기를 바라실지 네.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마실지 아마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뭐 이 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예. 예, 그대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네. 그 수술을 동반한 건가요? 괜찮으신 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세요. 일주일 동안 근데 입원을 입원이 한다고요.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입원인지 네. 그 치료의 방법 중에 예. 외과적 수술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과적 수술만 예. 있는지 예. 저는 처음에 좀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네. 그 링거도 좀 맞고 뭐 보약도 좀 잡숫고 네. 몸 좀 추스려라. 아까 이 얘기하다가 옆으로 잰 건데 네. 21년 7월 1일부터 24년 지금 5월 9일까지 네.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3년을 진짜 하루도 안 쉬고 네. 뛰어왔던 것 같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시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 시술? 예. 그러면 허리가 아프신가? 여하튼 네. 뭐 개인의 뭐 병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특별하게 많은 질문이 더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 외교 분야, 뭐 부동산 문제, 저출생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의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예상 답변을 넘어서는 수준의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기자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장면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내 1당이고 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의 이제 전횡이 계속될 걸로 보이고 민정수석실을 신설해서 사정정국을 더 강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나가실 건지 사실은 거기에 방점이 좀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원구성에서 앞서 이제 운영위 법사위 운영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모든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현재까지의 심판이었어요. 네. 그럼 윤석열 정권이 이 받은 심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정기조 바꾸라고 요구했고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국정기조 바꿔라. 네. 그다음에 내각 사퇴시켜라. 맞습니다. 요구하면서 단식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변한 게 없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심판받았어요. 네. 그런데도 바뀔 생각이 없다라고 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역할을 못한다면 입법부가 견제해야죠. 네.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제 이름이 박찬대잖아요. 네. 잘하면 찬성하고 못하면 반대하고. 대신 빡세게. 빡세게 예. 알겠습니다. 그 총리 추천과 관련해서 오늘 뭐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 천천히 하고 서두를 일은 아니다. 내각 구성 관련해서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쪽에다 물어보셔야죠. 만약에 뭐 네. 추천을 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입장이실까요? 박영선을 총리로 추천한다면요? 사실상 끝난 카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추천됐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오고 있고 오늘도 분명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럼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이미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면 서둘러서 총리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수 정권이 그렇습니다.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총리를 세울 사람이 없어요.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어떤 분이 총리 그만하고 맞아요. 싶은데 후임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 이후에 뭐 계속했죠. 몇 년을 더 했다는 예, 말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한덕수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뭐 거의 뭐 식물 총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헌법상으로만 책임 총리라고 되어 있지만 그분이 보여준 역량이 뭐가 있으셔요. 나중에 악만 남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겸손하게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답변도 하고 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한동훈한테 물들어가지고 옥박지르고 싸우고 예. 뭐 일도 못하시면서 성질만 나빠지신 총리셨는데 제가 사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드를 보시는지 네.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대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정말 유능하고 그다음에 소신 있는 사람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시간 미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10분이라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네. 59번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게 하지 않는 네. 국민을 두려워하고 소신 있는 총리감을 빨리 네. 찾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네.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총리 공백 사태가 굉장히 길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좀 해야 되는데 신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뭐 드러난 의혹도 너무 많고요. 이제 와서 공수처장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방탄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혜병 사건 어떻게 할까요?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그러게요. 이 최희병 네. 사건은 사실 우리 국민들 마음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무대책이고요. 아주 정말 뻔뻔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조금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정말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 6월 4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국정농단까지 더해져서 국민의 분노의 임계치가 폭발을 했고 거기에 쫄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에 좇아서 저쪽 당까지 네. 60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네. 탄핵을 가결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난공불락이었던 것 같던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중에 대부분이 보수인데 나중에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줬지만 그 권한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여러 선거에서 당연히 심판을 할 거고요.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국민들이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 정치권한테는 명령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해라. 예. 그거를 어떻게 조칠지 사실 두렵죠. 네. 저 2016년 12월 9일 아침에 기도가 생각이 나요. 네. 우리가 170석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지? 굉장한 크리스찬이신 모양이에요. 굉장하지 않고요. 기도 가끔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기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답답해서 네. 이게 우리들의 지혜와 아니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그런 심정입니다. 간절한 심정이죠. 네. 저는 가끔씩 사람들한테 절을 해요. 네. 왜? 절박하니까. 어떨 때는 시작할 때도 하고 마칠 때도 해. 왜?
절절하니까 사이사이에도 합니다. 예. 왠지 아세요? 왜 그러세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아니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박찬대 의원님 인터뷰 처음 길게 해보는데 예,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예. 검찰개혁 토론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검찰개혁 토론을 했고 6개월 안에 개원하고 6개월 안에 이른바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등 포함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도화와 그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검수완박 시즌 2 이렇게 이제 부정적 프레임을 다시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 개혁과 검찰의 무수한 일들이 일종의 이제 전횡 같은 것들이 막 폭로가 좀 되고 있어서 요새 뭐 어마어마한 예,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래서 네. 이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좀 6개월의 어떤 대장정 프로젝트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계실까요? 제가 초선 때부터 공수처법을 배 안에 넣고 네. 의안가에 접수하러 들어갔다가 2시간 동안 갇혀가지고서 정말 살이 찢겨서 갈비뼈가 다 짓이겨지는 경험을 했는데 아이고야. 2시간 있다가 살아야겠다 하고 탈출하고 배에 넣었던 공수처 법안을 꺼내봤더니 땀에 범벅이 돼서 걸레가 되어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정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스스로를 기소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법사위원장이었나요? 아무튼 그 이후에 있었죠. 박근혜 탄핵 때 네. 법사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의원께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검사 수사를 받아봤는데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엄청, 맨날 그렇죠. 검찰 예. 엄청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자기도 검사 출신이지만 네. 나도 친정 개혁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분이 가장 강조했던 게 수사권 분리였어요. 네. 근데 그거로 합의하지 못하고 공수처로 진행을 하고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 6개로 제한을 하고 나중에 또 우여곡절 끝에 2개로 줄여들었지만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나서는 시행령 통치로 이거를 다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처방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네.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어요. 빠르게 할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아마 이 부분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거부권을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무제한입니까? 뭐 뉴스에 나오겠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200번째 거부권을 실행했습니다. 야. 뭐 대한뉴스 나오듯이 대신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이 찬성하고 주권자가 명령하고 있는 민생법안 개혁법안에 대해서 네.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계치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국정기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 네. 국정기조 빨리 바꾸세요. 전에 초대 정무수석을 했던 이진복 정무수석님 네. 제가 20대 때 정무위에서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정무위원장으로서 너무너무 유능하셨어요. 소통도 잘하고 네. 참 훌륭한 보수 정치인이셨어요. 네. 정무수석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정무적 판단 도와주실 수 있는 수석 비서관일 거다 생각을 했는데요. 존재감이 없으셨죠. 그거는 이진복 수석이 무능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예. 스스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예. 주변에서 조언 들어가겠죠. 오늘 기자회견 하셔야 된다. 이때쯤에는. 예. 그럼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 자꾸 하시는데 아, 답답합니다. 안 하니만 못한 영수회담 하셨죠. 안 하니도 못한 총선 총평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랐다. 그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뭐 그동안 없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막 건강 안부를 묻고 이거는 굉장히 낯선 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니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호감 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가. 아. 근데 왜 이분은 공적인 분이시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정이 많아도 만약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편만을 위한다라고 하면 못된 사람들끼리만 의리를 지킨다면 그건 나쁜 거죠. 근데 대통령이 왜 갑자기 2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영수회담 이후에 뭐
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전화 한 통 없었던 분 아닙니까? 칼침을 맞았어도 아무 연락이 없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시술 때문에 휴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다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뭐 그분은 그동안 굉장히 박절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총선에서 대패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고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한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요. 뭐 필요하다면 사람도 변해야 되겠죠. 근데 진정성 있게 변하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 비공개 또 회담 하자고 했다면서요.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다음엔 사랑제에서 만나자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같이 뭐 가족끼리도 어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는 지인들한테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계란말이도 해가지고 밥도 대접할 수 있는 김치찌개? 소박함도 있고 김치찌개도 먹고 우리 막걸리 한 10병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도 잘하고 유능하신데 따뜻한 대통령을 원하는 거지. 일도 못하고 무능하고 불공정한데 밥만 잘해주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은 나름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 국정기조 바꿔야 된다. 정말 안타깝죠. 네. 우리가 야당이라 여당이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면 반사이익 받을 수 있는데 네. 반사 이익만 바라기에는 나라가 너무 위기예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수출 호조를 이루고 있고 뭐 막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대파 한 당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안 좋았죠 계속. 네. 이념에 기초한 외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는 예. 실용적 외교 노선을 멀리하고 예. 미국과 일본 쪽에 치중된 외교를 하는데 그러면 국익이라도 챙겨야죠. 일본한테 저렇게 굴종적인 외교를 하는데 계속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우리 땅 독도에 입도했는데 예. 아니 그게 무슨 그러니까 참 파트너도 못 만났어요. 예. 불종적인 일본 외교를 하고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 파트너 윤석열이 대통령이 곤란할 테니까 좀 체면은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 아침 뭐 적극적으로 보도된 네이버 문제만 하더라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인 문제. 이것도 그렇죠. 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저쪽 편을 그러니까요. 들고 정말 자빠져 계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 과격하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골프는 하십니까? 글쎄요. 정치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나 모르겠네. 그때 옛날 뭐 변호사 때 때는 하셨을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예. 저도 회계사 할 때는 골프 좀 쳤어요. 지금은 김문규 씨 그때 호주 갔을 때 맞아 골프 그때, 라운드 했다는 말이 있었죠. 네. 요새 참 골프가 약간 애매해요. 많이 대중화가 됐고 네. 우리 뭐 서민들이라든가 보통 시민들도 스크린 골프 정도 하면서 맥주 한 잔도 마시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기족 스포츠라고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서적으로 안 되는 경우. 비 오는 날 당구 치는 건 괜찮은데 비 오는 날 골프 치면 혼나잖아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죠. 뭐. 저 비용 차이가 있죠.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요. 3파전입니다.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을 무서워하고 진짜 윤석열 눈치 안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였으면 좋겠죠. 우리가 요새 뭐 협상을 참 답답한 게 국힘당하고 협상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예 재량권이 없어요. 그러면 오래됐죠. 재량권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다 물어보고 하시고 해도 파기하고 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진짜 저기를 가든가 용산을 가든가 대통령실하고 협상해야 되겠네요. 원내 협상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협상을 안 하나 했더니 저번에 이하영 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제가 당선자하고 현역 의원을 모아 가지고 한 30명이 수원지검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장 면담 요청했거든요. 코빼기도 안 붙여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나왔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면 지가 뒷짐 잡고 우리를
대하고 있는 거를 몰라요. 어머나. 우리들은 다 와가지고 이제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손을 앞으로도 모았어요. 그 상태에서 고개만 숙이면 배꼽 인사거든요. 국민의 대표인 우리가 이렇게 다소하게 했는데 예. 이 양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뒷짐을 딱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니까 뭐 액면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모르죠 실제로 보면 어떤지. 근데 예.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죠. 아니 30명의 당선인과 국회의원이 와 있는데 뒷짐지고 있고 그 뒷짐짓는 자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랬더니 수원 그걸 4-5번을 얘기했는데도 손을 안 풀어요. 세상에. 나중에 이제 겨우 이렇게 내리면서 그런 걸 지적했다고 또 불평을 얘기하고 그 옆에 또 말단 직원인가 봐요. 그 검찰청 그 구급 직원쯤 되는데 네. 동영상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거 왜 하냐? 네. 체증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체증? 와. 그래서 자 보세요. 아니 체증은 수사의 그렇죠. 일환인데요. 그렇죠. 범죄 거- 현장을 체증하는 거죠. 예. 네. 그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 자 그러니 일개 수원지검장도 국회의원 30명이 내려가 가지고 보자 그러는데 저기 사무장 내려보내 가지고 뒷짐지고 대응하게 하고 또 구급 여직원한테는 이거 체증해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사람이니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수장으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 대통령까지 되셨으니 야당 의원들한테 사실 무슨 반응을 보일까? 물론 이게 선입견일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협치를 우리한테 요청을 한다 그랬는데 협치 요청하려면 태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태도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실은 무슨 그런 걸 원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네. 협치를 요구해야죠. 이번에 기자회견한 거랑 똑같아요. 협치 요구하는데 협치할까봐 걱정일 겁니다. 정말 우리는 다 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공통 대선 공약 네. 그거 우리가 같이 하자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예. 민생회복 지원금 예. 이거 돈 누가 줘요? 정부에서 그렇죠. 줄여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예. 입에 들어가는 게 있고 경제가 예. 좀 돌아가면 누가 칭찬받습니까? 대통령이 칭찬받죠. 대통령이 칭찬받는 예. 거죠. 지지율 올라갑니다. 근데 뭐냐? 아니 어떻게 야당이 한 조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예. 않느냐. 그렇죠. 안 그런 그러면 걸로 이걸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오히려 반대예요. 국민이 어렵다고 하니 추경을 세워서 네. 재정은 어렵지만 민생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 예.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죠. 그게 협치죠. 예. 근데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참. 이번에 정책위 의장을 통해 가지고 공통공약을 쭉 뽑아보니까 80개 된대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만 하더라도 독소 조항을 좀 빼주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왜 민주당이 2명 그 특검을 추천하냐 그러지 말고 대한변협 같은 중립적인지에 대해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뭐 특검 안 그거 빼줄 하자는 수 얘기죠. 있어요? 아니 전 자기 특검 안 하자는 얘기다. 아니 뭐 특검 밑에서 수사단장까지 하셨던 분이 예. 박영수 특검 모시고 다 해봤잖아요. 해봤죠. 그거 다 야당이 추천했지 누가 추천했어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석 달 뒤에 하자. 지금 최혜병 그 순직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 됐거든요. 네. 뭐 했습니까 그동안? 수사는 이미 시작이 됐죠. 이종섭이 호주 대사가 돼가지고 호주로 출국했다가 20일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잘렸어요. 때 인천공항에 있었죠. 저 인천공항도 갔잖아요. 갔잖아요. 아니 수사가 이미 진행됐는데 핵심 증인을 빼돌리던 사람이 수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분이 뭐 어디 그분이 검찰 출신이세요. 이거는 안 하자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니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문재인 정부 때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 소환 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압수수색 한번 해봤습니까?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제 이름처럼 네. 찬데 매우 차다. 예 정말 예. 정말 정부 여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나면 뻥 찹니다. 예, 오늘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 예, 정말 웃고 기자- 있지만 이건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웃고 웃는-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럼요. 예, 진짜 눈물이 나고요. 정말 이태원 유가족들 그다음에 오늘도 공가가 넘쳐나고 당장 점심 먹을 한 끼 먹기 어려운 평범한 직장인들, 서민들 생각하면 진짜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거고요. 이 삶을 하나도 모르는 분이 대통령 하고 계시다. 그게 여실히 확인된 오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라면 국민이 거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뭐 멋있는 말 많이 적어왔는데 한 번도 못 봤네.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명으로 만들어진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단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개혁 기동대. 네. 실천하는 개혁국회 꼭 만들 거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 꼭 만들어서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거, 국민들이 다수당으로 뽑아준 민주당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국민들께서 신뢰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반드시 한 단계 정치도 발전하고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회복시키는데 야당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잘한다 박찬대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회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믿을 건 국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역할 기대하고요. 저희도 종종 자주 모셔서 대표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취재 편의점 가볍지는 않네요. 거의 백화점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가벼워지겠습니다. 아니요. 뭐 양이 많으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편안하게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